자,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치참여집단 A에서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라고 했어요.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셋 중 하나고요. 일단 이 남자분부터 읽어볼게요. 자, 이 남자분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지난 총선에서 우리 지역구 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A의 국민경선. 자, 지역구 의원 후보자 선출을 해서 국민경선을 하는 곳 A는 어디냐면 정당이겠죠? 정당. 자, 저는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자발적으로 비를 조직했어요. 환경에 관해서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래서 일회용품 줄이기 공익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비는 당연히 시민단체일 거고요. 자, 저는 땡땡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데 같은 업종의 종사자들로 구성된 C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같은 업종의 종사자들끼리 있네요. 지난 총선 기간에는 C의 일원으로 A에 방문하여 업종에 대한 지원 제도를 공약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자, C는 당연히 어디냐면 이익 집단이 되겠죠. 자, 1번 A는 국정감사 및 조사권을 가진다. 자, 국정감사 및 조사권을 가지는데 A가 아니고 어디냐면 국회겠죠? 틀렸고요. B는 즉 시민단체는 이익 집단과 달리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정치 권력을 견제한다.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3번에 이익 집단은 시민단체와 달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자,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건 정당이고 지지 않는 건 시민단체 이익 집단의 공통점이겠죠. 틀렸죠. 자, A는 4번에 정당은 시민단체 이익 집단과 달리 정치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이게 정당의 존립 이유죠. 자, 5번에 시민단체는 정당 20단과 달리 정치에 대한 국민의 지식과 관심을 증진시킨다 라고 했는데요. 자, 이건 사실은 누구나 다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지식과 관심을 증진시키는데 주로 역할을 하는 건 뭐냐면 정당이겠죠. 자, 일단 7번 문제 우리 딱 보자마자 1번 보세요. 기억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 권력 분립. 자, 우리 중앙과 지방 나눴어요. 우리 수직적 권력 분립 배웠죠. 수평적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각 기관 간의 얘기고요. 1번은 일단 우리 제끼고 시작을 했을 거라 믿어요. 자, 이번에 니은 보니까 니은이 지금 현재 땡 지방재정법 제39조 법률이 나왔고요. 같은 법 시행령이니까 여러분 명령에 해당하는 거죠. 자, 니은에 대한 개정 및 폐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가진다. 왠지 조례로 볼까 봐 이렇게 문제를 낸 거고요. 틀렸고요. 여러분 명령을 대통령이 만들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거에 대한 개정 및 폐지 권한을 가진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위헌 위법한 명령 규칙 처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법원 혹은 법원이 심사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3번에 땡땡시 주민은 적법한 요건을 갖춰 디귿의 개정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조례죠? 이게 바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뭐예요? 조례 개폐 청구권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조례 개폐 청구를 누구한테 하냐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장한테 하고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 개폐 청구를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지방의회 쪽에다 하는 거죠. 자, 4번에 리을은 땡땡시 주민투표로 결정된다 라고 했는데요. 예산의 심의 확정은 여러분 이 지방의회 의결이 끝나는 순간 끝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요. 5번에 가에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통한 국가 예산 편성 과정의 신속성 확보가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지 주민이 낀다고 하면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겠죠. 처리 절차가. 그러니까 이런 신속성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애초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8번 보니까 갑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땡땡 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이후에 A의 상고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배운 내용이니까 잘 알 거예요. 상고했다는 거는 여러분 A가 어디냐면 대법원이겠죠. A가 일단 대법원일 거고. 자, 그럼 대법원에 상고를 했어요. 근데 이 상고심을 계속하던 중에 사건에 적용된 법률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A에 가를 재청을 신청했대요. 그러니까 재청 신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이 가가 될 거고 용어 잘 기억하라고 했어요. 재청 신청이에요. 현재 재판 당사자가 자, 위헌법률 심판 재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됐어요. 그러면 기각됐을 때 자, B의 재판의 전제가 된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했대요. 그러니까 B는 어딜 거냐면 헌재가 되겠죠. 헌법재판소가.
자, 근데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위헌법률 심판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으니까 이 당사자는 이제 헌재에다가 뭘 요구할 수 있냐면 이거 위헌이다. 마지막 확인해 달라라는 걸 요구하는 걸 우리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때 헌법소원을 우리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다 라고 배웠어요. 그죠? 자, 이에 대해서 헌재는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했고요. 자, 갑이 청구한 나는 권리구제형법소원이다. 1번 틀렸죠? 위헌심사형이죠. 자, 이번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은 위헌법률 심판과 달리 국회 입법권에 대한 견제 수단이 된다. 사실 둘 다 되죠, 여러분.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위헌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니까 위헌이 되면 입법권에 대한 견제 수단이 되겠죠, 당연히. 자, 3번의 A는 대법원은 기업, 땡땡 지방법원과 달리 위헌 위법 명령에 대한 심사권을 가진다. 둘 다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최종이란 말이 들어가면 대법원이 되겠죠, 당연히. 마지막이니까. 근데 최종이란 말이 없으니까 둘 다 되는 거고. 4번에 A의 법관은, 즉 대법원의 법관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탄핵 심판 대상에 포함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소원 심판에 탄핵 대상이 안 되는 직위는 국회의원밖에 없다고 배웠어요. 그렇죠? 자, 5번에 A는 갑의 재청 신청이 없으면, 그러니까 대법원은 갑이 재청 신청이 안 해도 뭐 할 수 있냐면 B에 헌법재판소에 직권 신청할 수 있는데 그게 재청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자, 답은 4번입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서술형 평가고요. 자, 9번, 10번이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9번 자체는 내용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볼게요. A국과 B국은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고요. A가 뭔지 B가 뭔지 찾으면 돼요. 각각 다르니까. A국의 의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땡땡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원내 제1당이 됐어요. 야당이란 말이 나왔죠, 벌써? 그 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해서 제1당이 돼버린 건 여러분 A는 어디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제가 되겠죠. 대통령제 국가. 자, 비국의 의회 의원 선거에서 땡땡당이 전체 의석의 42%를 획득하여 원내 제1당이 됐고요. 땡땡당의 대표는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으로 선출이 됐대요. 그래서 새로운 내각 구성원을 발표했대요. 그러니까 B는 당연히 의원 내각제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서술형 1번 보니까 비국과 구분되는 A국 정부 형태만의 특징 3가지를 쓰라고 했고요. 서술형 2번 보니까 의회의원 선거 결과로 비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치 상황을 2가지. 자, 근데 핵심은 뭐냐면 서술형 1번에서 비국과 구분되는 이겁니다. 즉, 의원 내각제에서 나타나지 않는데 대통령제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을 찾아라. 이런 걸 물어보는 거고요. 서술형 2번 같은 경우는 의회의원 선거 결과로 인해서 자, 지금 의회의원 선거 결과가 어떠냐면 땡땡당이 전체 의석의 42%를 차지했으니까 과반을 못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내각이 구성됐을 거냐면 열린 내각이 구성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치 상황, 뭐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당연히 의견 대립이 심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을 좀 예측해보라 이런 말이에요. 자, 서술형 1번에 볼게요. 의회 의원이 법률안 제출할 수 있는 거는 보세요. 이건 대통령제도 되고 의원 내각제도 되고 둘 다의 특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밑에 거 보니까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는 건 대통령제만의 특징이네. 그러니까 1점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의 결과에 따라서 1점에서 2점이 될 수 있겠죠. 이 기억은. 서술형 2번 볼게요. 열린 내각이 구성되었을 것이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1점이네. 그러니까 나이는 무조건 틀린 내용이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그죠? 자, 1번 가의 의회 의원이 강요를 겸직할 수 있다. 자, 가의 의회 의원이 강요를 겸직할 수 있다가 들어간다면 일단 들어간지 보세요. 의회 의원이 강요를 겸직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의 특징이 아니죠. 그치? 그러면 틀린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1점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맞네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나에는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빈번해질 것이다. 자, 행정부 수반에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빈번해질 것이란 대통령제에서 나와야 되겠죠. 근데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는데 들어가야 맞죠. 그러니까 2번 틀렸죠. 3번에 A국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융합된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자, 이거 대통령제죠?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엄격하게 분립돼 있습니다. 4번에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제 국가와 달리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지 아니죠? 동일인인 건 대통령이죠.
대통령제죠. 자, 5번 A국에서는 내각 불신임권, B국에서는 탄핵 소추권을 통해 유효가 행정부를 견제한다라고 이제 반대로 나왔네요. B국, A국 바꿔줘야 되겠죠?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0번 문제를 딱 보자마자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등장인물이 많아? 그리고 상황도 왜 이렇게 많아? 네. 근데 하나씩 그려보면 해볼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법률상 혼인을 한 갑과 을. 자, 갑이 남자고 을이 여자네요. 일단은 갑과 을이 뭘 했냐면 혼인을 했어요. 우리 여기까지는 일단 우리가 흔히 마주하는 시나리오. 자, 갑을이 혼인을 했는데 자, 함께 누구를 양육하고 있었냐면 자그마치 A, B, C, D 4명을 양육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은 을과 혼인하기 전에 병이란 여자와 함께 혼인신고 없이, 그러니까 병이라는 사람이랑 혼인신고 없이 뭘 했냐면 공동여사로 혼인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혼에 해당하겠죠. 여기까지 일단 아하, 병이랑 사실혼의 관계였구나, 갑이. 그런데 자, 을을 한 사람은 또 어땠냐면 갑과 혼인하기 전에 정과 이혼을 해버렸어요. 정이라는 남자랑 이혼을 하고 정과의 혼인 중에 태어난 누가 있었냐면 C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를 양육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C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갑의 친구인 무가 있었어요. 또 무. 이 무가 아내와 사별한 후에 혼인 중에 출생한 이 D를 갑과 을에게 뭘로 보냈냐면 양자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때 양자는 일단 일반 양자네요. 양자로 보냈어요. 자, 근데 한편 B와 C는 갑작스런 사고로 중상을 입고 사망하였는데 B와 C 모두 유언을 남기지 않았어. 그럼 일단 B와 C는 어디에 들어갈지 아직 잘 모르겠네. 근데 갑과 병 모두 B의 사망 전 B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었대요. 즉, 갑과 병이 B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면 B가 얘 자식이 돼야 맞겠네. 여기 자식이 돼야. 그죠? 그러니까 B, D는 여기 들어가면 되는데 어쨌든 현재 A는 누가 양육하고 있는 거냐면 갑과 을이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그쵸? 자, 근데 볼게요. 자, 1번에 일단 상황 먼저 볼게요. 법적 지위. A는 갑과 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그 여기 들어가는 거 맞고 B는 갑과 병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여기를 봐도 똑같네. 맞네. 그죠? C. 갑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양한 친양자예요. 갑한테 간 뭐냐면 친양자라는 건 여기서부터 이제 C 입장에서는 누군 제껴도 되는 거냐면 정은 제껴도 돼요. 글씨가 좀 이상하니까 좀 지울게요. 친양자니까 어, 친생부모와의 이제 관계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의 성과 본을 따를 거냐면 갑 또는 을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갑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될 거고 일반적으로 자, D를 보면 갑과 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입양한 친양자가 아닌 양자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볼게요. 1번에 BC의 사고 당시에 BC가 일단 어쨌든 어떻게 됐냐면 중상을 입고 사망을 한 상태인데 이 사고 당시에 갑을과 A, C, D 사이에 친자 관계가 있겠죠, 당연히. 양자, 친양자도 친자니까 여러분 참 그거 좀 보면 지금 우리가 친자 안에 친자를 뭘로 나눌 수 있냐면 친생자가 있죠. 그러니까 혼인 중에 낳은 이 친생자가 있을 거고 그리고 양자가 있죠. 근데 이 양자 안에 다시 우리가 일반 입양한 양자가 있을 거고 그리고 친양자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나뉜다는 거죠. 자, 일단 봅시다. 자, 그러면 BC의 사고 당시 갑을과 ACD 사이에 친자 관계가 있고 갑병과 B 사이에 친자 관계가 있다. 갑병과 B 사이에 친자 관계가 더 그렇겠네요, 당연히. 답은 1번. 일단 B는 갑병의 자식이었는데 뭐 갑의 자식으로 됐다든지 이건 아니고 일단 어쨌든 양육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답이 1번이고요. 어렵지 않게 찾았겠어요. 답 자체는. 자, BC의 사고 당시의 무는, 그러니까 무는 자기 자식을 갑을한테 보냈죠? 갑을과 달리 D의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자, 양자로 보냈기 때문에, 자, 갑을과 달리, 라는 말 틀렸죠? 갑을이 지금 재산에 관한 법률의 대리 행위 할 수 있어요.
자, BC의 사고 당시, 3번에 BC의 사고 당시, 자, BC의 사고 당시에 C는 D와 달리 갑의 친생제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이거 은근 헷갈릴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일반 양자든, 일반 입양한 양자든, 친양자든 다, 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입양이 됐으면 친생제와 같은 지위를 갖습니다. 우리 개념 때 배워뒀고요. 4번에 D는 C와 달리 가정법원에 입양을 청구하고 그 청구가 인용되어야 입양 효력이 생겼다. 둘 다입니다. 둘 다. 자, 5번에 C의 사망으로 을 정은 C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 정은 상속인이 될 수 없겠죠. 하지만 을은 되겠죠. 그러니까 을 정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답 1번이었습니다.